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댁 관련 일들은 끊이질 않는 건지 모르겠네요. 들어도 어쩜 저래? 라는 사연들이고 제 일과 비교를 해보면 내 일이 더 심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이런저런 채널들을 돌아가면서 시댁 관련 이야기를 듣는 사람입니다. 그곳에서 위안도 받고 화도 내고 욕도 내고 하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과연 여러분들이 화를 내실지, 아, 이건 내일보다 심하다 라고 생각을 하실지 달아주시는 댓글들 다 살펴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이혼을 한 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이혼을 한 사람이고요. 그 일이 터지고 나서 가차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제 인생은 소중하니까요. 이혼이 흠이다라는 말 다 예전 얘기고 맞지도 않고 억지만 부리는 사람들하고 가족으로 엮일 이유 없는 거니 그냥 헤어져 버렸어요. 그럼 왜 헤어졌느냐? 남편은 제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거창하게 큰 회사는 아니었고요. 대학 때부터 운영해 오던 회사를 졸업하고도 운영을 하게 되었고 제 업으로 삼게 된 것이었죠. 저 대학 다닐 때 벤처 회사 바람이 정말 심하게 불었었거든요. 아마 저와 비슷한 또래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적은 돈으로 창업하는 것이 유행이었었고 성공을 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고 저는 운이 좋아 성공까진 아니어도 망한 케이스가 아니라 직원 몇 명 두고 그럭저럭 먹고 살 정도는 되는 그런 사업체였습니다. 게다가 여성 사업체면 이득이 좀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회사 대표라는 직함을 달았기에 지원도 좀 받았고 그리고 대학 시절에 잠시 연수를 다녀온 학교와 운이 잘 맞아서 그쪽과 협업도 맺고 매우 운 좋게 풀린 케이스였죠. 남편은 저보다 4살이 어린 사람이었고 저희 회사에서 디자인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 때 순수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었는데 순수 미술이라는 게 참 성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웹툰 쪽으로 가려다가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저희 회사에 지원을 했는데 합격을 해버린 거였었죠. 저희 회사가 직원 수는 적어도 그래도 나름 복지는 좋은 곳이거든요. 복지 좋은 회사라는 타이틀이 제 자부심이고 제가 이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하고 있는 대부분의 직원 초창기 멤버고 다른 곳으로 잠시 방향을 틀었다가도 제게 다시 돌아오는 것 보면 저 나름 괜찮은 대표라고 할 만하지 않을까요? 암튼 남편과 직장에서 눈이 맞은 경우였죠. 어린 나이였고 제가 대표였지만 남편은 입사 한 달 만에 제게 추파를 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귀엽기도 하면서 얼떨떨했었는데 뭐 젊고 잘생긴 남자에게 홀딱 넘어간 경우였죠. 결국 저와 연인이 되었고 저는 그 남자의 아내가 되었으니까요. 많이 사랑했었습니다. 사실 나이 몇 살 차이 안 나는 거나 다름없는데 마냥 아이 같은 모습도 보기 좋았고 순수한 것 같았고 그랬었어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던 거였겠죠. 결혼 2년 동안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 좀 특별해서 불편함 정도 있긴 했었지만 그건 시어머니 마음 10분 이해를 했었어요. 나이들은 며느리 들였고 나이 많은 아내들인 당신 아들 혹시나 키 못 펴고 사는 건 아닐까 하고 걱정하실 그 마음이요. 제가 시어머니여도 그 정도는 걱정할 거라 생각을 했었고 더군다나 출근을 하면 저는 남편의 상사가 되니까 얼마나 노심초사였겠어요. 그 마음 이해하니까 시어머니 앞에서 남편 더 띄워줬었고 저 또한 은연중에 남편 무시하는 발언이나 아이같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마음 들키지 않으려고 무던히 애를 썼었습니다. 직장에서의 모습은 직장에서의 모습이고 집에서의 모습은 집에서의 모습이니까요. 그리고 내가 내 남편 대우하고 존중해야 남도 그렇게 볼 테니 더 행동거지에 유의를 했었죠. 다행히 억지스런 발언을 한다거나 뭐 다른 사연에서 들을 법한 네가 대표하지 말고 우리 아들 대표로 시켜라 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 눈치를 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칼같이 거절을 했었거든요. 결혼하자마자 남편을 승진시켜야 하지 않냐 하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승진을 시키지. 경력도 그렇고 이력도 그렇고 지금의 다른 직원들보다 훨씬 못한데 무슨 이유로 승진을 시키냐고 대놓고 말을 했었었죠.
그 이후 그 말은 쏙 들어가긴 했는데 오랫동안 시어머니가 서운한 마음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모른 척 했습니다. 아는 척을 해도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으니까요. 자잘한 문제들은 누구나 다 안고 사는 것이니 굳이 언급을 하진 않겠지만 남편이 좀 그런 면이 있긴 했었어요. 저를 마치 자신의 엄마를 대하듯이 한다는 그런 느낌? 시어머니도 저희 결혼을 허락하면서 그리 말씀을 했었죠. 남편의 최대 장점이자 단점이라고 하면서요. 여자복이 많은 편인데 이게 장점으로 활용을 하면 한마디로 힘들이지 않고 편하게 사는 반면 단점으로 활용이 되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여자들에게 미움을 받는 그런 꼴이 될 수도 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 말을 빌리면 이런 거였습니다. 너랑 나랑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럼 우리 아들이 어떠하겠니? 한쪽의 편만 들거나 하면 그럼 편 들어주지 않은 여자가 서운해할 거 아니야? 장점으로 이용을 하면 우리 아들이 편하게 사는 거지만 만일 단점으로 이용을 하게 되면 결국엔 한쪽 여자의 미움을 사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은 너랑 나랑 사이가 좋아야 한다는 말이야. 네가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나도 우리 아들을 사랑하거든. 그렇다고 너와 우리 아들을 놓고 싸우고 싶진 않아. 그만큼 멍청한 짓은 없으니까. 그럼 어찌해야겠니? 너랑 나랑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는 말이야. 너랑 나랑 둘도 없는 그런 친구 같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지. 내 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우리 현명한 며느리. 저런 뜻이었죠. 결론은 잘 지내서 서로가 윈윈을 하자라는 뜻이었는데 그 뜻이 과해서 저는 이혼을 했답니다. 사건의 발단은 제 여동생 때문이었습니다. 여동생이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참 기가 막히게도 그곳에서 사고를 당한 거였죠. 남아공으로 신혼여행을 갔다가 두바이 쪽으로 경유를 했는데 딱 하루 머물렀던 그 두바이에서 사고가 난 거였습니다. 당시 두바이 신문에 실릴 정도로 사고가 크게 났었는데 택시로 이동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난 거였었죠.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멎을 것 같은데 저는 여동생을 잃는 줄 알았었어요. 그 정도로 많이 다쳤었거든요. 결국 여동생은 두바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부모님과 사돈 어른 그리고 제가 번갈아 가면서 여동생 부부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었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 무엇보다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의료진의 만류에 그곳에서 치료했던 거였는데 체류비만 돈 1,000 넘게 나왔었죠. 병원비는 여행자 보험을 들었으니 그것으로 충당을 하긴 했었는데 암튼 그땐 돈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여동생만 무사하기만을 바랬던 것 같아요. 여동생 부부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한국에 돌아올 수 있다라는 의료진의 말을 들었을 땐 제가 집안의 대표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언어적인 부분도 있었고 아무래도 기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제가 낫다라는 판단하에서 그리했죠. 그런데 도착을 하고 나서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돌아가는 겁니다. 며칠이면 바로 출발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하루 이틀 미루다 보니 결국 저는 그곳에서 한 달 이상을 지내게 되었거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응급 상황이었으니 저는 시간이 그렇게 흘렀는지도 몰랐었네요. 원래는 매일 남편에게 연락을 해줬어야 했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도 못했었어요. 그 정도로 정신이 너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연락을 아예 끊었던 것도 아니고 상황 바뀔 때마다 알려주곤 했었는데 저는 귀국을 하고 나서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여차저차해서 결국 여동생 부부는 제가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도착을 하자마자 바로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이제 되었다라는 안도감과 동시에 얼른 한국의 병원에 여동생 부부를 입원시켜야겠다라는 생각만 들었죠. 이미 예약해놓은 병원에 여동생 부부 입원시켜놓고 저는 한 달 만에 제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너무 오랫동안 긴장을 하고 있었던 탓인지 그냥 좀 쉬고 싶었습니다. 다음 일은 다른 가족들도 있으니까 나는 여동생 부부 데리고 왔으니 내 할 일은 끝이 났다. 이젠 한국서 나머지 치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좀 쉬자 라는 마음으로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시어머니가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거실에 없었던 안마 의자가 들어와 있고 그리고 뭔가 짐이 많이 늘어나 보이더라고요. 그 안마 의자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 댁에 있었던 안마 의자였어요. 똑같은 걸 들여놓았나 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집에 없었으니까 시어머니가 잠시 우리 집에 오셨구나.
아니면 며느리 들어온다 하니 얼굴 보러 오셨구나 라는 발칙한 생각을 했었네요. 쉬고 싶었지만 우선은 처리한다고 했지만 밀릴 수밖에 없었던 회사 일들 처리를 좀 하고 내일부터 회사에 나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놓았죠. 남편 없었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한국 오자마자 전화를 하는 회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회사에 없으니 그래도 자기 와이프 회사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애를 써주고 있구나라고 고맙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정신없이 잠을 자버렸어요. 일어나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고 거실에서 시끌시끌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TV 소리를 저렇게 크게 틀어놓았나 싶어 나가보았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TV를 보며 웃고 있는 거였어요. 아, 이제 내가 집에 왔구나.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저를 보자마자 너무 곤히 자길래 깨우지 않았다고 하면서 그동안 고생을 했다고 말해주는데 이래서 남편이구나 싶었어요. 딱 그때까진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름답지 않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만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게 되죠. 제가 두바이에 있었던 그동안 합가를 해버렸더군요. 바쁘니까 연락도 잘 되지 않아서 제게는 말을 못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합가를 한 이유가 전적으로 저를 위해서였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여동생은 좋아지고 있었고 저는 여동생 부부를 데리러 두바이로 갔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남편은 그리 생각을 안 했다고 합니다. 분명 날 받아올 것이라고. 여동생 잘못될 거라는 거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옆에서 제게 위로를 해주고 힘이 되어줘야 하니까 그래서 저한테는 말을 안 하고 합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저를 위해서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너한테 위로가 되어달라고 우리 아들이 부탁을 하더라. 네 여동생 분명히 잘못될 것 같다고. 지는 어리니까 너를 잘 위로 못해줄 수도 있으니 나보고 너한테 힘이 되어주라고 얼른 합가해서 자기 아내 옆에 있어달라고 어찌나 나한테 부탁을 하던지. 그래서 나 들어왔어. 너한테 연락 못한 게 바빠 보이니까 그래서 말을 못한 거야. 암튼 여동생 잘 들어왔으니 다행이다. 나 집도 팔아버렸는데 모양새가 좀 이상하게 되긴 했지만 어쩌겠냐? 그냥 같이 살아야지. 남편은 그 옆에서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표정만 짓고 있더군요. 그럴까요? 정말 저를 위해서 저를 위로하고자 합가를 했다 생각을 하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저는 분명 여동생을 데리러 가겠다고 했습니다. 연락 자주 못한 건 맞지만 여동생은 죽을 것 같다라는 말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럴 상황도 아니었었고 남편은 여동생이 아주 좋아졌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건 둘러대는 거잖아요. 저 없는 동안 핑계김에 합가하고 싶어서 일 쳐버린 거잖아요. 그리고는 제 핑계를 대는 거잖아요. 왜 제가 시어머니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냐 되물었어요. 게다가 나아져서 데리고 온다고 나간 거였는데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냐 했습니다. 이런 식의 얼토당토한 합가 나는 허용할 수 없고 합가뿐만 아니라 결혼 생활도 허용할 수 없을 것 같다 했습니다. 집 한 돈 있을 테니 그 돈으로 다시 집을 사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걸 어쩌나? 지금 이혼에 있어서 유책 사유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있으니 위자료도 줘야 할 것 같은데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돈 잘 가지고 있으라고. 조만간 아들 시집갈 텐데 위자료 조금 챙겨주고 그리고 집 하나 얻어서 한쪽의 여자 말만 듣고 일 저질러서 한쪽의 여자에게 미움뿐만 아니라 버림받는 아들 끼고 사시면 될 것 같아 했어요. 가차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다 넘어가는 사람이었고 정직하기만 하다면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런 사람 그렇게 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은 좀 다르더군요. 제 핑계를 대는 것도 비열했는데 여동생 잘못될 테니까 미리 위로를 해주러 합가를 했다. 이건 너무 치졸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이혼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회사에서도 나가게 되었고요. 다니고 싶으면 다니라 했지만 본인이 관두더라고요. 차가워진 저를 더 이상 볼 자신이 없다고 하면서요. 아, 참 기가 막혔는데 어느 정도 시간 흐르고 나니까 그 기막힘 사라지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핑곗거리는 여전히 기가 막힌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제 사연에 화가 나시나요? 아니면 그래도 이혼까진 아니었다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아니면 제가 연락을 자주 안 해서 그런 거다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뭐 어떤 말씀을 하셔도 어차피 결과는 이혼이었으니 달라질 건 없는데 좀 공유하고 싶어 끄적여 보았습니다. 그래도 멋지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자신감 있게 사는 이혼 여인이 희망찬 댓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